공업체인 주식회사 원일의 대표 이원일입니다. 매년 9만 명 정도가 재해를 당하고요. 한 2천 명 정도가 사망합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를 막게 하기 위한 원일의 작업 현장에서의 아침 미팅인 TBM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셔서 근로재해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로 가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요. 먼저 TBM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생산성과 안전이 과연 관련이 있을까 하는 예를 들어드리고요. 우리나라에서의 사망 사고율과 어떠한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BM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업을 나가기 전에 작업 현장에서 공구 박스를 앞에 놓고 서로 만나는 걸 우리가 툴박스 미팅, TBM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안전을 위한, 오늘의 작업을 위한 것들이 주 목적이에요. 사람들은 나쁜 버릇이 있어요. 어떤 버릇이 있냐 하면 곧 잊어버려요. 또 지시를 어기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또 절차도 무시하는 버릇이 있고요. 또 과정을 생략하는 버릇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의 경우가 바로 툴박스 미팅, 즉 TBM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전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폴 오닐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1987년도 10월에 알코아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전 세계에서 아주 큰 알루미늄 회사의 회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맨해튼 한 연회장에서 첫 발표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알코아사를 어떻게 끌어가겠다고 하는 걸 발표하는 자리였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폴 오닐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앞으로 알코아사는 산업재해가 없는 가장 안전한 회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발표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요. 앞으로 알코아사는 매출을 얼마나 있겠고 이익을 얼마나 내겠고 주주들한테 얼마나 이익이 돌아가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걸 보통 발표하거든요. 발표하는 자리에서 주주들과 투자들에게 난리가 났어요. 야, 그 주식을 빨리 팔아버려. 이거 형편없이 될 것 같아. 무슨 안전이야, 안전이. 지금도 이익이 별로 안 나고 있는데. 이렇게 난리들을 쳤죠. 그러나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그 알코아사의 경우는 놀라운 변화를 보이게 돼요.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었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멕시코에 있는 공장장의 일이에요. 멕시코에 한 공장에서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도중에 작업이 잠깐 중단된 적이 있어요. 작업자가 보니까 기계가 돌아가는데 알루미늄 조각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 알루미늄 조각을 빼내면 기계가 돌아가는데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안전구역을 넘어가서 끼어져 있는 알루미늄판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 작업자를 때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물론 그 멕시코 공장에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처리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했죠. 그렇지만 그를 폴 오닐 회장에게 보고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서 알게 된 폴 오닐 회장은요, 그 멕시코 공장장의 목을 잘라버렸어요. 서열 몇째가 되는 또 굉장한 그 경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시범 케이스였던 거죠. 그 이후의 경우에는 회사 전체의 분위기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안전에 대한 방법을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공정을 바꿀 수 있고 하는지에 대한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컴퓨터 도입을 하고 또 각 나라에 있는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그런 것들을 갖추게 되었어요. 폴 오닐이 그 알코아사를 그만두게 된 것은 12년 후인데 2000년도인 12년 후에 물러날 때에는요. 알코아의 매출은 그가 부임할 때는 87년도에는 15억이었었는데 그가 물러날 때는 230억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한 16배 정도의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이익도 부임할 때에 비해 5배나 이익이 증가됐어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들이요. TBM에 대한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건망증, 사람에 대한 어떤 나쁜 버릇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침에 안전에 대한 이야기, 작업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순서는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의 경우에는 먼저 인사를 합니다. 도입부이죠. 상원에 서로 아침이니까 즐겁게 인사를 하고 또 두 번째의 경우는 점검을 합니다. 이분이 건강한지 작업을 한 지장이 없는지 또는 어제 과음을 해서 아침에 작업을 할 때 안전하겠는지 술이 덜 깨지는 않았는지 또 헬멧이나
안전화나 또는 안전구 착용은 잘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작업에 대한 지시를 합니다. 오늘의 할 작업은 어떠한 것이고 각자의 임무는 어떠한 것이고 또 서로 간의 연락 방법을 어떻게 하며 이러이러한 점에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하시는 거지만 공기가 주위에서 작업했습니다. 물론 작업하다가 피치 못해서 끊어먹을 수 있지만 네 번째 중요한 것의 경우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위험 예측이라고 합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그날 작업을 할 때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인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그날 나왔던 위험 예측 요소들에 대한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을 지적으로다가 구호를 외치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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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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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리나라의 사고에 대한 걸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무상 사고는요, OECD 평균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미국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일본에 비해서는 5배 정도, 독일에 비해서는 한 7배 정도 사고가 많습니다.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현재의 재해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사고에 대한 걸 이야기할 때는 사망 만인율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건 어떤 얘기냐면 만 명의 근로자당 몇 명의 사고가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최근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사망 만인율은 1.05로 되어 있어요. 근로자 숫자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1860만 명 정도 되니까 대략 사고 나는 것이 사고로 인해 죽는 것이 1960명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OECD에 비해서는 거의 2배에 이른다 그랬죠. 또 이때 사고로 죽는 사람들 숫자의 경우는 그 숫자의 한 49%인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나머지 한 51%는 질병에 의한 사고예요. 그리고 또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중상의 사고자 숫자는 그 사망자 숫자의 한 17배 정도 되는 거예요. 거의 2만 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또 이러한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요, 건설업입니다. 전체의 한 52.5%. 또 규모로 봤을 때는 5명 내지 49명 정도 되는 대체로 소규모의 사업장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46.1%나 돼요. 또 나이로 봤을 때는 60세 이상 되는 근로자, 전체 근로자 중에서 35.4%나 차지하니까 나이 들은 분들이 사고를 많이 나죠. 사고 유형은 어떤 것이 제일 많이 나냐면 첫 번째는 떨어짐이에요. 추락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전체 사고 중에 한 38%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요, 옛날에는 협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끼이는 거, 사이에 끼어서 사고 나는 것의 경우가 한 10% 정도, 또는 충돌, 부딪히는 것의 경우가 한 10% 정도, 또 낙하물, 떨어지는 어떤 물체에 의해서 맞아서 사고 나는 것의 경우가 한 6.8%, 그리고 작업 중에도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한 6.5% 정도가 교통사고로 발생합니다. 이런 사고 중에서 예전에 비해서 줄어드는 것은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어요. 또 쓰러지는 전도에 의해서 깔리거나 뒤집히거나 이렇게 돼서 일어나는 사고도 줄고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는 것으로 인한 사고나 또는 화재나 폭발, 파열 같은 것에 의한 사고는 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고 중에서 아까 말씀드리는 그 사고 외에 또 질병에 대한 것이 있다 그랬죠. 질병에 대한 우리가 큰 관련이 있지 않지만 질병에서는 광업이 가장 큰 거예요. 우린 다 잊어버려졌는데 사실은 진폐가 차지하는 진폐병, 광산에서 석탄이나 이런 걸 캐 다쳤던 그런 진폐증에 대한 사고가 한 44% 정도 됩니다. 참고죠. 정리하겠습니다. TBM은 툴박스 미팅, 우리가 번역하기에는 작업 전 사고 예지 활동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예측하고 오늘에 대한 작업 중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오를 다짐한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TBM에 대한 요령을 설명을 했고요. 또 안전이 생산성과 매출 진작에 대단한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알코아사의 폴 오닐 회장에 대해 소개를 했었고요. 또 1만 명당의 사망사고를 갖다 우리가 사망사고 만인율이라고 얘기했었죠. 만 명당 우리나라는 1명꼴 정도 된다고 했었고요.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건설업,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장, 그리고 60세 이상인 분들. 그 중에 가장 많은 사고는 떨어짐, 추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2019년부터는 A형 사다리, 우리 흔하게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그거를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었어요. 그러니까 렌탈에 의한 리프트나 아니면 우마를 통해서만 작업을 할 수 있다. 사다리는 통로이지 작업. 자, 두 번째 사고는 끼임, 협착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부딪힘, 충돌, 또는 낙하물로 의해 떨어지는 사고가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안전사고를 막아서 건강한 사회로 가는데 기업과 사회가 우리의 책임을 강화하고 또 여러분들도 적극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실 거지요? 자, 제가 했던 그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또는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